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허브공항의 발리 노선 운수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도가 지속되고 있는 에어부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허브공항에 이런 발리 노선 운수권을 획득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에어부산이 알짜 노선인 이 발리 노선에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에어부산이 김해 그리고 발리 노선의 운수권을 신청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항공사들, LCC들이 알짜 노선인 발리 운수권 확보를 위해서 현재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떠한 노선이냐면 바로 이 지방 공항발 인도네시아 운수권 확보를 두고 눈치 싸움을 시작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알짜 노선인 발리 노선이 포함된 동남아시아의 노선 확장을 위해서 물밑 경쟁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 그리고 이런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항공회담을 열고 지방 공항에서 발리 그리고 자카르타 노선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얼마 늘었냐면 각각 주 7회 그리고 총 28회로 신설하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의 10개국 중에서 항공자유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선을 확대했다는 것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항공자유에 대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항공자유협정은 국가 간의 횟수나 아니면 노선의 제한 없이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는 항공협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국제선 운항이 제한되어 왔었고, 특히 양국 간의 대부분의 운수권이 바로 이 대형 항공사들이 포진해 있는 인천공항으로 배정되면서 국적사인 대한항공과 그리고 외항사 가로다 항공이 독점을 운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에서 그렇게 국제선을 확장을 계기로 발리와 자카르타 노선을 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방 공항들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어떠한 지방 공항들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부산, 그리고 대구, 청주, 부안, 제주, 그리고 양양공항이 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방공항을 보유한 각 지방 단체는 물론 중단거리 노선이 주력인 국내 LCC들도 인도네시아의 노선 취향을 위한 운수권 확보를 좀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발리 노선 같은 경우 제가 알짜 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로 거리 대비 수익성이 엄청 높습니다. 제가 저번에 몽골 노선 설명드렸을 때 몽골 노선도 수익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 발리 노선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높아가지고 운수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발리 노선 같은 경우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신혼여행지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 관광객들 좀 몰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알짜 노선인데다가 이렇게 수익성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허브 공항인 이런 김해 공항과 발리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신청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공항이 허브를 뒀기 때문에 발리와 함께 자카르타에 대한 노선에 대한 운수권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김해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노선의 취향을 준비를 했지만 현지 공항에 대한 슬롯 확보를 하지 못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따라서 구적인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해 공항발 발리 노선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저희가 지켜볼 수 있겠고요.
뭐 경쟁사 같은 경우 TA항공에도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 TA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경쟁사 중에 하나인 TA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 노선 운수권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이 쏠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한 경쟁에 대해서는 좀 도태될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이러한 김해 공항을 허브로 뒀기 때문에 에어부산이 이러한 운수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10년 연속으로 김해공항의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고요. 최근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LCC 최초로 달성하는 등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과 높은 인지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발리 운수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운수권을 확보를 한다고 한다면 높은 점유율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홍보도 크게 하면서 에어부산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항공사들 중에서 영업 이익률이 높으면서 이익률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알짜 노선인 발리 운수권까지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 이제 추가적으로 에어부산이 이러한 발리나 아니면 자카르타 노선을 운수권을 확보하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어부산의 추가 상승 모멘텀들을 좀 짚어봤으니 차트적인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받으면서 앞서서 2639원대 이 부근대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 부근에서 주가가 이탈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대를 이탈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이 하방으로는 2259원까지 열려 있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1선에서 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21선을 단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241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앞서서 241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근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앞에서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이 3,5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장기 이평선이 있는 481선이 있는 이 3,800원까지도 열려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에어부산의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멘토들이 많으니까요. 부디 타 종목의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